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매사 신중하고 판단력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허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주변에서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돌다리도 두들기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신중하지도 않고, 검증하던 사람이 검증도 안 하고, 항상 의심하던 사람이 의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물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탐제 개인에 대해서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 여성 A씨가 있습니다. 약사였습니다. A씨는 평소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국을 낼 때도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반경 안에 경쟁 약국이 몇 개 있는지, 앞 병원 처방이 하루에 몇 건인지 다 세어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흔들림 없이 잘 운영했습니다. 착실하게 돈도 모았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동창회 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얘기가 온통 부동산이었습니다. 누구는 아파트로 몇 억을 벌었고, 누구는 상가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직장 다니던 친구들이 자산으로는 이미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전문직이고 남들보다 많이 버는데 왜 나만 제자리인가? 그동안 돈만 모았지 제대로 된 투자 한 번도 안 했고, 지금이라도 뭐라도 안 하면 나만 뒤처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초조해졌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약국 근처에서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층 상가에는 약국 자리를 유치한다는 문구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A씨는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아주 친절하게 장점을 쭉 늘어놨습니다. 지사는 아파트랑 달라서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실입주 기업이면 분양가의 90%까지 나오고, 계약금의 일부도 대출로 다 해결되고, 중도금도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고 시작하는 돈은 얼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약국 자리는 처방이 나올 병원도 들어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A씨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한 호실만 받는 건 오히려 손해고, 두 호실을 받아서 하나는 실입주하고 하나는 임대를 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로 대출이자를 덮고 나중에 프리미엄까지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A씨라면 이 지역에 지산이 몇 개나 더 생기는지, 입주하기로 한 병원이 실제로 계약한 건지, 주변 공실률이 어떤지부터 분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벌었다는 소조함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바로 두 호실을 계약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실투자금이 정말 작게 들어갔습니다. A씨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약국 하나만 붙잡고 있었던 게 손해였고, 이제는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A씨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90% 대출은 실입주 기업한테만 나온 조건이었습니다. 임대를 놓을 때 두 번째 호실은 대출 한도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A씨라면 다 체크하고 진행했을 텐데, 이번에는 계약부터 미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준공 시점에 터졌습니다. 분양할 때 잔금은 80~90%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잔금을 치를 때가 되니까 대출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찾아보니 대출을 얼마 보장한다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전부 상담사의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잔금을 A씨가 통째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결국 약국을 담보로 넣고 신용대출까지 끌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건물은 절반 넘게 비어있었습니다. 들어오기로 했던 병원도 이야기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임대를 내놓으려고 해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지산이 몇 개나 더 지어져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양가보다 몇 천을 더 낮춰 내놨습니다. 그래도 보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실은 길어지고 대출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A씨는 그 이자를 메우려고 여태까지 지켜온 약국의 운영자금까지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결국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과감해지고 눈을 멀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탐제개인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는 인성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중하고 이성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와 자격,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인성입니다. 그리고 사주에는 재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돈이고 현실이고 눈앞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재성이 인성을 강하게 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인성을 극하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돈을 향한 마음만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인성을 극하는 게 나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격이 인수격이거나 용신을 인성으로 쓰는데 제에게 극을 당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재물을 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걸 재물을 탐해서 인성을 깨트린다는 뜻으로 탐제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돈을 탐하느라고 이성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딱 돈이 눈앞에 보일 때만 이성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주원국이나 대운에서 탐제 개인인 분들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할 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신중한 사람이고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증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A씨가 분양을 한 호실 받은 게 아니라 두 호실까지 받은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이 구조도 평생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발현됩니다. 재성이 인성을 치는 힘이 강해지는 운이 있습니다. 바로 운에서 재성이 들어올 때나 재성의 힘이 커질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큰 투자나 사업 확장, 아니면 무리한 베팅,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이 극을 풀어주는 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관입니다. 인성을 쓰는 사람인데 관이 들어와서 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성을 생하게 돌려주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비겁이 들어와서 재를 쳐줘서 인성을 보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원국이 좋지 않을 때는 대운에서 이런 운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인성을 쓰는 사람이 재에게 심하게 극을 당하고 있을 때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운이 좋아졌을 때만 움직여야 됩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 다 잃어버리면 정작 운이 왔을 때 줄 게 없게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꼭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 되는 결정일수록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탐재개인은 즉답할 때 좀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좋은 기회일수록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둘째는 내 본업과 커리어에 발을 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킨 건 그 기반입니다. 본업 이외의 투자는 잃어도 되는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탐재개인은 사람의 확신에 약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두로 들은 조건을 문서에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준 숫자 말고 직접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돈 앞에서 판단이 무너지는 구조, 탐재개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은 탐재개인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사주 원국과 그리고 어떤 인성이 어떤 재성이 깨지냐에 따라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한 방울 줬다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쌓아왔던 커리어와 비전을 다 포기합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현상들을 앞으로 사주 디코드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감명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읽는 자와 읽힌 자의 격차, 사주 디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